직업이에요. 호텔인데? 아이맥스요? 약 18층까지 있고요. 인도 영화 잘하시잖아요. Give it a flight ticket. 이런 거요. 안녕하세요. 이 직업 어때요? MC를 맡은 저는 박혜진. 네, 함께 진행 맡은 MC 동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인사하자마자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은 어린 시절 꿈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약간 뭐가 됐든 간에 좀 멋있는 걸 좀 원했거든요. 그래서 좀 제복을 입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TV에 나오는 직업이면 다 좀 꿈꿨었는데 가수도 하고 싶었고 배우도 하고 싶었고 다 하고 싶었거든요. 가수요? 네. 갑자기 이거 왜 물어보는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업이 무려 12,00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크리에이터, 연예인,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한정적인 직업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꿈으로 꼽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통계만 봐도 상위 10개 직업이 굉장히 그 선호하는 직업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일상이나 미디어에서 자주 보는 직업들을 우리 친구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접해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기획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쉽게 알기 어렵고 낯설지만 정말 빛나는 직업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이 직업 직업 어때요? 저희 이번 이 직업 어때요의 첫 번째 게스트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제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 않나요? 좀 힌트가 되겠죠? 네, 바로 오늘 직업 항해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크루즈 항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얄 캐리비안 아이코노에서 노르웨이안 크루즈에서 카니발 크루즈에서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민형 류지민 구남재입니다. 세계적인 선사 노르웨지안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항해사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59기 졸업한 로얄 캐리비안에서 항해사 근무하고 있는 류지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59기 졸업생, 현재 노르웨이지안 선사에서 근무 중인 박민형 항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 58기 졸업생, 카니발 크루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해사 구남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 들어오실 때도 그렇고요. 인사해 주실 때도 그렇고, 아니 포스가 달라서 저희가 지금 끊기고 있는 이 포스랑은 조금 어나더 레벨인 것 같죠? 아니 저 약간 좀 오늘 요 흰색 요거 딱 입으면서 네. 나 좀 괜찮은데? 좀 멋있는데? 나 약간 요 괜찮은데? 느낌 했는데 멋있으신데.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괜찮아요? 네. 좀 의상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거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은 이브닝 유니폼이라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입는 유니폼입니다. 근데 우리 크루즈 유니폼이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요. 각자 약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여기 보이는 이 노란 줄이 등급, 직급을 나타내는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마크나 저기 동그란 마크가 이제 커맨더 뜻으로 항해사관, 사관을 뜻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맨더 표시가 따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진 않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 항해사 직급으로 있다 보니 세 줄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 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유희 형님이시네. 카니발은 멋진 금색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넥타이도. 넥타이 포인트가 넥타이도 다르네요. 금색이고요. 너무 네. 좋네요. 그러면 저는 또 이 지민 항해사님은 혹시 이 넥타이 핀이 개인 소장하시는 건지 크루즈 유니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거는 저희 모교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차고 다니는 타이핀인데 진짜요? 저희 모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항상 차고 다닙니다. 네. 이 목요사랑 목포해양대를 엄청 품고 다니시는 그럼요. 거예요. 저희 모든 저희 전부 다 오, 있어요. 있었네요. 네. 나중에 저희 좀 선물 좀 주시면 안 네, 돼요? 굿즈로 드릴게요.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여행 방법이 정말 다양해지면서 유튜버 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많이 떠나시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런 브이로그들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보면서 나도 크루즈 타고 싶은데 뭐 은퇴를 해야 탈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모아야 탈 수 있을까? 진짜 그런 고민도 많았고요. 저 진짜 질문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전 세계 선원이 1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많은 분이 항해사를 업으로 삼고 계신 건데 근데 그럼에도 이 낯선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항해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항해사는 기본적으로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운전 외에도 선내의 그런 안전, 그런 교육, 훈련 이런 것들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이라고 한다면은 요 운전대를 실제로 잡고 그렇죠. 저희가 항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로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저희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크루즈가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소속의 크루즈 회사는 없고요. 외국 크루즈가 이제 한국을 거점으로 기항하는 지금 수준에는 머무르고 있는데 2025년도를 기반으로 이제 해외 크루즈들이 제주에 많이 기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크루즈들이 기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크루즈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쳐가는 거점 중에 하나로 이제 제주를 많이 들리게 되신 거잖아요. 현재 많은 발전 단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주에는 경유 다 하세요? 이 세 분 다? 제가 속한 크루즈가 제주에 한 달 전에 경유를 했었고요. 저는 그 배에 이제 방문을 해서 저희 가족들 태우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남재 항해사님이 탑승하시는 크루즈가 이 카니발 크루즈라고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크루즈 중 하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쇼츠에서 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크루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니발 크루즈는 저희 회사 그룹 내에 9개의 크루즈 브랜드들이 속해 있고요. 그래서 약 100여 척 정도가 있는데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약 5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층인 거예요? 이제 기존에 저희 선박에서는 약 18층까지 있고요. 밑에 기관실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아파트네요. 18층이 얼마나 아파트잖아요. 층이나 있어? 어쩐지 금색이더라. 크루즈 회사에서 가장 대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해가 쉬워요. 지금 어깨가 이쪽이 가장 많이 든 것 같죠? 조금 더 올라올까요, 이제? 네. 우리 지민 항해사님이 또 탑승하시는 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크루즈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로얄 캐리비안은 로얄 캐리비안 그룹에 있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라는 선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단일 선사로는 세계 최다 크루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와. 저기 왼쪽에 보이는 배가 제가 탔던 아이콘호인데요. 세계 최대 크루즈입니다. 무슨 아파트랑 워터파크가 떠다니는데요? 네, 워터파크도 제일 8개 해서 세계에서 최대 슬라이드 풀이고 10,000명까지 승선을 할 수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또 어떤 배인가요? 이 배는 저희 회사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에 속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현재 3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3대 회사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고요. 현재 57년이 된 역사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승선하셨던 노선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최근에 저는 지금 3번을 연달아서 같은 배를 승선을 했었는데 캐리비안에 있는 마이애미, 미 동부 마이애미를 홈포트로 해서 멕시코 그리고 온두라스 그쪽으로 가는 루트 하나 그리고 그 동쪽으로 이스턴으로 가는 캐리비안 그쪽으로 또 2가지 루트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노선이 좀 겹치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대륙을 기점으로 좀 돌고 계실까요? 저는 바로 전 컨트랙에서 저도 미국 동부 플로리다를 기점으로 이제 카리브해를 주로 항해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코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냥 불 한번 켜봐 꺼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사진도 찍고 아니, 그럼 노르웨이지안은 좀 어떻게 노선이 다른 편일까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항해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세계 일주하는 크루즈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컨트랙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쪽까지 이렇게 크루즈를 항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세계 일주하는 좀 크루즈라고 하면은 두 분보다 승선하시는 좀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컨트랙 기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라서 제가 그 컨트랙 기간에 맞추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약간 그런 그렇게 시스템입니다. 딱 나눠서 딱 그 기간에 맞게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컨트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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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 저희가 승선할 컨트랙. 때마다 네, 계약서를 맺거든요. 이번 컨트랙 어땠어요? 와우.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주 잘 다녀왔고요. 예. 몇 개월? 3달 근무하고 저희가 3달 쉬는 식으로 하는데 3달 동안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왔고 이따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개월 일하는 동안은 어떻게 주말 없이 뭐 이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건지 약간 그런 워라밸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승선하는 동안에는 승선하는 날부터 하선하는 날까지 휴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또 3달을 연달아 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처음 출발할 때 출항지로 가려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를 뭐 회사에서 태워주나요? 어떻게 거길로 가나요? 그렇죠. 선원들에 대한 그런 교통 비용은 국제 규정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비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티켓이나 호텔 같은 거를 다 제공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거의 최고의 직업 아닌가 좀 네. 결론을 내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이건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이 좀 어떤지. 그러면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어머! 오, 여기 뭐야? 이게 지금 일상인가 봐요. 우리 항해사님들이 매일매일 보고 계시는 뷰인 거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조종실 맨 크루즈 앞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풍경을 보면서 낭만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갑자기 이 셀카는 뭐죠? 누구시죠? 와, 근데 이렇게 영상들을 보니까 진짜 제가 대리로 세계여행을 한번 싹 한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내부도 궁금해. 그러니까요. 우린 지금 바깥 모습만 본 거잖아요. 네. 내부 시설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 저거 약간 오마카세 약간 이런 데서 코스 요리로 나오는 진짜 음식. 완전 네. 코스 요리인데요? 코스 요리도 있고 랍스터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고요. 랍스터. 이거는 거의 진짜 5성급 호텔 요리 아니에요, 거의? 특별한 날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늘 일상입니다. 저기서는 뭐 다이어트는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긴장 풀면 그냥 확 찌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항상 긴장하고 계신 거 보면 그래도 몸매를 어머. 잘 가꾸시고 아닌 거 아니에요? 갑자기 쳐다보시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저는 그 스테이크랑 랍스터가 같이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몇 그릇 드시나요? 달라는 대로 줘서 한 2그릇 정도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근데 또 이렇게 음식 말고도 자랑할 게 많으셔서 영상을 또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지난번 근무했을 때 이제 승선한 크루즈인데요. 여기가 로비예요. 호텔인데? 공연장?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 당연히 있죠. 저희 매일매일 쇼하거든요. 이제 우리 대극장이고 한 700명 수용할 수 있는 극장. 700명? 자, 어머, 여기는 DVD방도 있어요. 네. 만화책이나 뭐 지금 책도 네, 있는 맞습니다. 거 같고. VR존까지? 맞습니다. 저희 승선 중에도 스타일은 포기할 수가 없죠. 네, 이제 미용실이고요. 저 미용실이 있을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우와, 헬스장 저희 공부. 매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공간 헬스장이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그럼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운동하고 체력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아이맥스. 영화가 아이맥스요? 예. 그래서 미국 날짜 기준에 맞춰서 개봉을 해서 한국에서 개봉 전인 것들도 하고요. 와, 그럼 뭐 어벤져스 이런 것도 다 맞춰서 볼 수 먼저 있는 나와요. 거예요? 완전 먼저 나와요. 대박이다. 이거는 저희 배에서 아쿠아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공연이고요. 배 안에 이제 수상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런 공연은 보통 얼마 간격으로 공연은 매일 있어요. 매일이요? 서로 여러 가지 다른 공연들이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거 자세히 봐보시면 아이스링크장이에요. 어머! 아까는 막 다이빙하고 하더니 이번엔 아이스링크장이고. 파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어린애들도 같이 놀 수 있게 잘 돼 있어서 저는 사실 배를 오래 타면 뭐 하려나 싶었는데 아니 오히려 육지 생활보다 낫네요. 할 게 너무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아마 다 못 해보고 내리실 거예요, 타시면. 이 영상은 이제 저희 객실 중에 하나를 촬영한 건데요. 와, 이 객실이야. 좀 높은 등급의 객실인가요? 아니요, 저게 약간 중간에서 에? 저게 아래쪽에서 중간이야? 그래서 저렇게 발코니도 있고요. 우와. 근데 인테리어가 우선 너무 고급지잖아. 진짜 완전. 근데 저희가 오늘 항해사님들의 업무 환경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객실도 객실이지만 우리 항해사님들은 어떤 방에서 좀 지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따로 있어요, 방에. 우와. 그래서 태닝하고 싶으시면 옷 다 벗고 나가서 태닝도 하시고. 저희도 개인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와 뭐 욕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좋은 거는 그 저희가 항해사로서 캐빈 스튜어드가 다 방마다 딸려 있고 옷도 빨아서 다려다가 갖다 주고 헤딩도 다 해주고.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다들 뭔가 일은 안 하고 바다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아니, 일은 하시는 거죠? 진짜 하시죠? 저희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루즈 항해사분들이 정말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1, 2, 3등 직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직급마다 어떤 업무가 다른 상황인 건가요? 회사마다 좀 회사마다 업무가 다 다른다. 그러면 각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2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항해를 하는 거 외에도 소방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안전 점검, 구명 설비, 소화 설비 이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완전 안전지킴이시네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종실 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항해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맡아서 진두지휘를 하고 다른 항구들을 기항을 할 때마다 미팅을 제가 주관을 해서 모든 항해사들이 그 항해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섬이 있으니까 여기 섬은 이렇게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는 2등 항해사로서 이제 하루에 3교대 그래서 총 8시간을 당직 근무를 하는데 제가 와치 리더로서 저희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근데 워치 리더요? 시계 뭐예요? 리더? 저희가 그 당직을 부를 때 워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first watch, second watch, third watch 이렇게 총 3교대를 표현합니다. 지금 바로 좀 보시는데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은 제가 캡틴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항해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 항해사님 모두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이거는 제가 방에서 나와서 제가 일하는 조종실, 브릿지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진짜 뭐 비행기도 그렇고 지금 배도 그렇고 조종실을 보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들 출입이 안 됩니다. 오. 네. 근무하러 가는 길이네요? 네, 맞습니다. 몇 이제 시에? 야간이고요. 그쵸. 제가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할 때 찍은 건데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근무할 때 근무하는 조종실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조종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출항하는 시간을 제가 찍은 건데요. 이때는 저희가 그 매닝 컨디션이라고 해서 최고 위험 등급으로 판정을 하고 누구도 브릿지에 들어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예 정말 출입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걸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항해사가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Yes, sir. 1554, stand by with engine. 이게 지금 막 캡틴과 함께 교신하면서 조종을 하고 있는 지금은 기관실이랑 교신을 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제가 안전이 확보가 되면 캡틴한테 이제 컨트롤을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기 힘든 일하시는 모습을 담아왔다고 하시던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텐더보트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크루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항구에 접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바깥에 외항에 묘박을 하고 저희가 작은 보트들로 승객들을 이송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보통 사실 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타시는데 저 작은 배로 이렇게 옮겨 드리려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보트가 보시기에는 좀 작은데 저 보트 안에 150명이 들어가고요. 그래도 많이 타시네요. 유지민 항해사님이 근무하시는 크루즈에는 몇 명이 제가 있어요? 타는 배는 보트가 18척이 있는데 한 척에 450명씩 들어가는 보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죠. 수백 명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항해사님들이 이제 조종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이렇게 텐더보트를 또 타고 이동하는 모습까지도 봤는데 근데 이게 하루에 어떤 식으로 일과가 돌아가는 건지도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3개의 팀이 3교대로 돌아가는데 4시간씩 보통 해서 8시간 항해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 기기들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본인 알아서 뭐 쉬기도 하고 시간 될 때 밖에 나가서 여행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게 보통 일상입니다. 또 궁금한 게 이게 해외 크루즈잖아요. 그럼 한국인들이 이 배에 얼마나 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탔던 배 한국인 사관은 저 혼자였고요. 승객으로는 캐리비안에서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한국 승객분들은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쪽은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통을 다 영어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영어가 공용 언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업무도 그렇고 전부 영어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조종실 영상에서도 봤지만 원어민 수준으로 좀 잘해야 크루즈 항해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뭐 거의 유학을 가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좀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영어가 기본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영어 소통에 장애가 없으셔야 돼요. 좀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역량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적마다 조금 영어 발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탄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약 45개국의 친구들이 이제 오니까 얼마나 발음이 다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 모든 영어 발음 어조 이거에 다 익숙해지게 돼 저는 있습니다. 토익 시험 볼 때 약간 인도 억양이나 호주 억양 나오면 다 틀렸거든요. 맞아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맞아요. 인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Able to flight ticket? 이런 거요. 그걸 다 알아듣고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뭐 팀의 리더시면 또 그런 것들까지 다 알아들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우리 남자님이 또 인터뷰를 해오셨다고. 또 여자항에서 여자 항해사가 한 절반 정도 됐었어요. He's very, very pizza, 척척 pizza, bundu. Hello, South Korea. 이태리 친구고요. 제 교대자로 왔던 친구예요. 그 한 일주일 정도 이 친구랑은 이제 인수인계를 했는데 많이 친해져서 He was very available to me and very friendly and a very, very good officer. I'm the quartermaster of his watch, like who has drive the ship physically. 제가 역시 밥. 밤에 근무하다 보니까 야식을 항상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한국말 잘한다. 베네수엘라 네.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실제로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I like Korea. I hope to travel to Korea this year. So see you in there. 안녕. Año, I'm Laura Martinez, 실습항에서. 네, 실습생입니다.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second officer Namdeep. It was a very good experience. He is a very good teacher. Thank you very much. 진짜 다양한 국적의 브릿지 팀만 해도 10개 국적 이상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Many challenges that you overcome in a very professional manner, and you really give a great contribute to the bridge team. 이메일을 읽는 게 그렇게 좋으셨다고. 네, 제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한국인들은 이메일을 진짜 잘 맞아요. 쓰긴 해요. 네. 오 준비되면 뭐 코스모. It's already started, Captain. So, Okay, yeah. you can consider the Yes, yes. Okay, I'm a Capitan Nicola Carino. I'm from Sorrento, Italy, and I work from last probably 3 months with Nambuji. Nice guy, special. 칭찬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캡틴 흉내를 엄청 내고 다니거든요. 캡틴 앞에서. 아 진짜요? 네, 그거를 다 같이 즐거워하세요. 나만 되게 귀엽게 봐주시잖아요. 네, 귀엽게 봐주세요. 뿌듯하네요.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동료들의 인터뷰를 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사랑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좀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좀 놀라거나 새롭게 배우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뭐 국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종교,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한국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과반수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60에서 70% 정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종교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종교가 없냐? 거의 어떻게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 있었을까요? 그럼 문화에서 오는 게 정서가 우리나라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수준이 돼도 저는 뭐 그냥 기본만 합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하는데 또 어떤 나라는 기본만 하는데도 저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또 나라도 있고 저 이만큼만 할 줄 압니다 하면 이제는 이만큼은 더 하겠구나 라고 봐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항해사님과 이야기를 너무 흥미롭게 하니까 진짜 이야기가 너무 쫙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화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짝 돌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멋진 이력을 쌓아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소서를 쓴다면 그때 요 문장 하나를 추가할 걸 했을 때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학생 때 만약에 자소서를 쓴다 하면 크루즈에서 실습을 했다라는 문장을 꼭 넣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길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크루즈 실습을 그때 했더라면 좀 더 빨리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크루즈와 직접적인 관련된 경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언어 공부를 했으면 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기회가 된다면 어학연수라든가. 어학연수라든가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가보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같은 이제 방향선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하더라도 매일 영어로 얘기를 써봤습니다. 뭐 이런 게 큰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진학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적으셨죠? 자,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아쉽지만 저희에겐 2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여기 목회대 이야기도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루즈 항해사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아까 그 바늘 구멍을 어떻게 뚫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크루즈 항해사님들의 진짜 속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처 묻지 못했던 TMI까지 다음 회차는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 직업 어때요? 잠시만 안녕. 크루즈에 탄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태리 친구들이 딱지? 딱지? 딱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에서 왔어. 그러시면서 저를 민재. 지민님 뭐 없었어요? BTS. 저기요! 멕시코 서부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난 신호를 받았거든요. 작은 선박에서 메이데이 하는 조난 신호를 제가 들었고 양쪽에서 헬기와 미군의 군함 막 이러면서 조난 작전을 펼친 거죠. 우선 목포해양대학교는 국립이에요. 급식비 공짜고요. 기숙사비 공짜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 복무가 됩니다. 해양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어요. 저도 스킨스쿠버 동아리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트 동아리를 하고 있고 현재도 후배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대회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항해사 어때요?